지금 바로 주방 찬장문을 열어보십시오.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꿀 한 병이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 받았는데 언제 먹나 싶어서 혹은 단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뚜껑도 안 열고 두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꿀이 어쩌면 여러분 몸속에서 가장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 하나를 지키는 가장 소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을 꼭 쥐어보면 뻑뻑하고 얼굴이 부석부석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둘째, 밤사이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오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을 넘습니까? 셋째,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끝까지 들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꿀 한 스푼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단 하루도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콩팥이라는 장기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조용히 노화되는지, 그리고 꿀이 그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된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콩팥이 나이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달아가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둘째, 꿀이 콩팥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원리를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근거와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셋째, 꿀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시간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되는 실수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찬장에 잠들어 있던 꿀 한 병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콩팥이 어떤 장기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 2개 있습니다. 등 쪽 갈비뼈 아래 양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크기는 주먹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장기 2개가 하루에 무려 20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걸러냅니다. 드럼통이 한 통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혈액 속에 섞인 노폐물과 독소는 골라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미네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해냅니다. 콩팥에는 한 가지 불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이 이미 상당히 노화된 뒤에야 피로감이나 붓기,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으로 뒤늦게 알아채게 됩니다.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면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노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 단위가 양쪽 합쳐서 200만 개쯤 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듯이 이 네프론 하나하나가 혈액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만 몇 해 쓴 필터는 흐름이 느려지고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남아있는 필터들도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콩팥 노화의 핵심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흡연이나 잦은 음주, 만성적인 수분 부족도 콩팥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일상에서 콩팥을 아껴주는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쌓이면 그 노화 속도를 의미 있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꿀입니다. 꿀이 콩팥 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의문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오늘 저의 역할입니다. 꿀이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나라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꿀 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천연효소, 아미노산,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콩팥 세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들이 국제학술지에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꿀의 항균 성분 역시 요로 감염을 예방해 콩팥으로 균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꿀이 콩팥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씩 줄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꿀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콩팥 노화를 늦추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꿀 안에서 어떤 성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콩팥을 돕는지 이해하고 나시면 찬장 속 꿀 한 병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꿀이 콩팥 노화를 늦추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처리하는 몸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콩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프론 필터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필터 조직이 서서히 굳어지고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은 흐르는데 녹물이 조금씩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꿀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전용 세정제처럼 콩팥 필터에 달라붙은 산화 물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에서 꿀의 항산화 성분이 콩팥,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보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는 커지는데 꿀의 항산화 성분은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효과입니다. 콩팥 노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주범이 만성염증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수분 섭취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경우 콩팥 내부 조직에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됩니다. 이 염증은 뚜렷한 통증 없이 진행되면서 콩팥 필터를 조금씩 딱딱하게 굳히고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손에 생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계속 덧나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활동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꿀이 특정 염증 표지자,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콩팥 조직에 지속되는 만성 염증의 부담을 조금씩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이 붙지 않도록 미리 물을 뿌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꿀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질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이미 단당류 형태로 분해된 에너지입니다. 밥이나 빵처럼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 부담이 적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콩팥이 그 에너지를 걸러내는 일에 집중할 여력이 생깁니다. 공장에 불량 원료를 쓰면 불량 부산물이 쌓이듯 콩팥에 처리 부담이 적은 깨끗한 에너지가 공급될수록 콩팥은 본래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함께 작용할 때 꿀이 콩팥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꿀을 언제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간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동안 수분을 전혀 보충하지 못합니다. 콩팥은 그 시간 내내 혈액을 정화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콩팥은 밤새 일하고 난 뒤 가장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관에 수축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냄비에 바로 찬물을 붓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대신 체온과 가까운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티스푼을 녹여 천천히 드시길 권합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콩팥 세포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수구가 오랫동안 흐르지 않다가 따뜻한 물이 흘러들 때 막힌 것들이 부드럽게 풀려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침 소변을 맑게 하고 몸의 무거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점심을 드신 후 몸이 나른해지는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믹스 커피 한 잔을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 달달한 한 잔이 오후의 유일한 즐거움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커피가 그 수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에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크림은 혈당과 혈중, 지방에 영향을 주어 콩팥,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에 꿀 한 티스푼을 녹여 드시면 오후 피로를 달래면서 동시에 콩팥에 수분과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생강 한 조각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도와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을 이 꿀차 한 잔으로 바꾸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니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히려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뭔가를 더 먹으면 더 자주 깨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밤사이 깨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뇌와 간의 에너지 부족 신호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합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들면 뇌가 이를 감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몸이 긴장 상태로 바뀌면서 방광도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꿀 한 티스푼을 그냥 드시거나 아주 소량의 따뜻한 물에 녹여 드시면 간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두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밤사이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역시 주인이 깊이 잠든 밤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다음날 다시 혈액을 걸러낼 힘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더욱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따뜻한 꿀물에 레몬을 얇게 썰어 한 조각 띄워 드시면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의 산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산성을 띠면 콩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구연산이 이 환경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콩팥이라는 정밀한 기계 안에 쌓이는 칼슘, 찌꺼기를 조금씩 녹여주는 천연세정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칼로리도 없고 카페인도 없으며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분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을 녹이는 베이스로 커피나 녹차보다 보리차가 콩팥에는 훨씬 친화적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 잔, 오후에 믹스커피 대신 꿀을 녹인 보리차 한 잔, 취침 전에 꿀 한 티스푼. 이 세 가지 습관이 하루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콩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고마움을 몸으로 알려올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딱 이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시는 것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들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을 드실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바로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것을 마셔야 속이 풀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바로 받아 꿀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 같은 생리 활성 성분들은 열에 약합니다. 섭씨 40도에서 60도를 넘는 고온에 꿀이 노출되면 콩팥을 돕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열에 민감한 성분들이 상당 부분 변성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그냥 단순한 당분 음료가 되어버립니다. 꿀을 타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한 김 충분히 식힌 뒤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인 40도 안팎의 온도에서 녹이셔야 합니다. 꿀의 효능을 제대로 드시려면 온도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매우 진하게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꿀을 밥 숟가락으로 듬뿍 드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진하게 타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은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무리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대량 섭취 시간에서 요산 생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콩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 한 티스푼에서 2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은은한 단맛이 날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 부담을 줄이고 흡수도 고르게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셋째,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천연꿀로 혼동하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꿀. 제품들 가운데는 버리꽃에서 모아온 꿀이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이른바 사양 벌꿀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법적으로는 꿀로 분류되지만 천연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나 효소가 훨씬 부족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꿀을 드시려면 믿을 수 있는 국내 양봉 농가 제품이나 인증을 받은 천연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꿀을 소량씩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거나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과 직결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신부전 4기 또는 5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경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로운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꿀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드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지만 그래도 당분입니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꿀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소량씩 드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역시 담당 의사의 판단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생후 12달이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꿀을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위산으로 이 포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장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는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드리려 하신다면 반드시 돌이 지난 뒤에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노화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콩팥 필터에 쌓이는 산화 손상을 줄이고 항염증 효과는 콩팥 조직의 만성 염증 부담을 낮추며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는 콩팥이 본연의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믹스커피 대신 꿀을 녹인 보리차 한 잔으로 바꾸시고 취침 30분 전에는 꿀 한 티스푼으로 밤새 콩팥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온도는 40도 안팎을 지키시고 하루 섭취량은 2티스푼을 넘기지 않으시며 천연꿀을 고르시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평생 식구들 밥상을 먼저 챙기시고 당신 몸은 언제나 나중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찬장 속 꿀 한 스푼이 당신 차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찬장에서 꿀을 꺼내 따뜻한 물 한 잔에 녹여 드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달콤한 한 잔이 오늘의 콩팥을 내일도 10년 뒤에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